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법률가 일상생활 우주차 수업이 되었고요. 어, 우리 10월 3일하고 10월 10일 두 강좌를 제가 이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수업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좀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가족생활과 법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테마 이제 혼인과 이제 이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에 대해서 했습니다. 뭐 친양자, 양자, 그다음 뭐 혼인 외자, 혼인 중예자, 인지 이런 제도를 했고,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이 가족의 범위하고 친족의 범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비교하시고, 그 부양 의무가 있죠. 이렇게 가족 간, 그다음에 친족 간의 부양 의무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이 가족이기 때문에 또 친족이기 때문에 이제 형사법에서 이제 처벌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범죄는 되지만 예, 이제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일반인보다 더 적나라하게 이 밀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폐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다음 출생, 사만, 혼인, 이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요거 받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 상속과 개시에 대해서 상속은 이제 포괄승계라고 했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권리 의무 주체가 모두 상속인한테 이전된다. 그래서 법정 상속인은 이제 우리 비존 형사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습 상속은 이제 뭐 상속받을 자가 미리 이 피상속인보다가 먼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받는 걸 말하고 있죠. 뭐 법정 상속분 다 1씩 받고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한다.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유언도 이제 5가지 방법에 의해야 되고, 포기가 있고, 한정 승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때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고, 오늘은 좀 이제 테마를 좀 달리해서, 오늘은 이제 이 경제생활과 법에서 금전계약 상품거래 요거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계약과 금전거래 상품 거래를 하는데 계약. 이 계약은 이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하는 당사자의 합의다. 당사자의 합의. 그리고 약관이란 계약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 약관이라 합니다. 약관.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음, 어쨌든 그렇죠. 음,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부가결의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 표시가 한 개다. 한 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의사 표시가 한 개 있는 걸 그래, 단독행위라. 그래서 여기에는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가 필수 부가결의 요소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하나가 있는 법률 행위는 뭐가 있냐면 단독 행위라는데 이 단독 행위에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형성권이다. 음, 이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바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게 취소한다. 뭐 해제, 뭐 해지, 뭐 상계 등 이런 의사표시야. 그래서 취소한다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물어볼 필요 없어요.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해됐죠? 이게 단독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이건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유언 같은 거. 유언은 이제 혼자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상대방이 있던 어떤 우리는 몰라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석 불가결로 하는 그런 것인데 의사표시가 한 개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를 한다. 이는 상대방이 있는 게 있고 상대방 없는 게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에 협치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대충 뭐 어떤 게 있냐면 매매 같은 거, 그다음 소비대차, 뭐 임대차, 증여, 뭐 교환, 뭐 이래 등등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해볼까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이제 계약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증여. 내가 무상으로 주든 유상으로 주든 증여. 그 다음에 바꿉니다. 교환. 그 다음에 매매. 예. 그럼 임시로 빌려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용대차. 그다음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말하고 있고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다음에 쌀을 빌리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대차. 집을 빌리면 주택임대차, 상가를 빌리면 상가임대차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 보급, 위임, 임치, 조합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다음 현상 광고. 우리 집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예. 그다음에 종신정기 그다음에 여행 계약.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나 더 있는데 고용, 조합, 음, 조합, 조합. 이렇게 예, 15종의 전형 틀에 박힌 계약이. 이런 계약은 이제 틀에 박혀 있고 또 이런 계약들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막 섞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보세요. 그럼 주문을 합니다. 이 주문 일을 시키는 걸 도급 계약이라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을 고용한 거야. 일시적으로. 그래서 돈가스를 먹어요. 식당에서. 그럼 돈가스를 먹는데 그럼 돈가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뭐 하늘에 날아서 먹어요. 자리를 빌리잖아. 그럼 자리까지 빌리는 거 임대차입니다. 공짜로 빌리겠죠? 아니면 사용대차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혼합 계약이야. 그래서 이런 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종류가 15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죠. A가 아파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에 살래 이런 의사 표시를 했어. 누구에게? B에게.
이제 이렇게 살래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청약의 의사표시입니다. B가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서 이제 A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합니까? 예, 사겠다, 사겠다. 이걸 뭐라 그러냐? 승낙이라. 음.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한 개가 청약. 예, 도달했습니다. 예, 도달 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B의 의사표시가 사겠다는 의사표시 승낙이 딱 도달됐어. 아,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럼 계약은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돼. 이럴 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A에게 도달한 때 예, 계약이 성립돼요. 무슨 계약? 이제 매매니까 매매 계약의 성립 이제 성립이 돼요. 이해됐죠? 성립이 됐어. 그럼 보세요. 이 승낙을 뭐 최소 뭐 한 달이나 이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뭐 1년, 10년 뒤에 산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게 뭐 더 떨어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제가 모니터가 두 개 있어가지고 이제 화면을 띄워서 했거든요. 옆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 옆에를 보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음. 모니터 두 개라서 그래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성립됐어. 근데 계약이 성립되면 끝인가? 아니죠.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계약이 이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성립했으니까 이행이 돼야 돼. 이 계약이 어떻게 이행이 돼야지. 음. 그래서 어떻게 이행이 되냐? 음. 보시면 A는 뭘 해야 돼? B에게 예, 소유권, 이렇게 등기를 이전해야 된다. B는 B는 A에게 예,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그래서 따라서 A와 B는 병시 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예. 무슨 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이행할 필요 없고 서로 같이 동시에 돼. 그래서 이행이 다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뭐가 되냐? 이제 이 매매 계약은 뭐 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지 뭐. 이제는 뭐더 이상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고 이렇게 서로 이행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법률 행위는 이제 이게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고 종류에는 이 단독 행위, 상대방이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있다. 그다음에 계약이 있다.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음. 이걸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 뭐라 생각하면 되면 이렇게 계약이라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계약이라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계약이란 그러면 법률 행위네. 예, 그러면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네. 그렇지. 딱 하고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법률 효과 어떤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이 계약을 성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소멸돼. 그럼 법률 효과는 뭐야? 이 사람은 대금을 받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받는 게 그게 법률 효과야. 이 사람이 의욕하는 법률 효과들을 형성하는 거야. 그렇죠? 네, 법률 효과. 그래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다. 합의가 계약이다. 약관이란 그럼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예, 약관이라고 있어요. 약관. 약관은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또는 보험 가입 아니면 어디 상품에 가입할 때 보면 깨알 같은 글씨가 있죠. 그래서 일방이 미리 작성한 문서에 이 문서에 예, 불특정 다수인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약관은 일반인 의사표시를 먼저 해놓고 우리 거기에 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해놨다. 이게 약관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약관이에요. 됐지? 요거 개념을 접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좋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요거 이제 기억하면서 봐. 계약에 성립해야 되는데, 어허, 성립을 해야 되겠지? 예. 청약은 이제 청약이 뭐지? 이게 청약은 이제 먼저 의사표시. 그럼 얘가 혹시 먼저 그거 팔래요 했을 때 이게 청약이 되고, 그래요, 살게요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의사표시를 하는 걸 청약이라고 하고 나중에 확답을 주는 걸 승낙이라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성립은 청약은 일방의 타방에게 일정한 계약 내용에 체결할 것을 제한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맞습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야. 그래서 청약은 어, A가 B에게 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야. 그리고 B가 또 A에게 하는 또 의사표시. 이게 합치가 일어나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상대방인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 말입니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해야 돼요. 계약의 청약은 구속력이 있기로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요거 살래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거두어주지 못한다. 그 대신 요게 도달되기 도달된 후에는 처리 못하지만 단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해됐습니까? 도달 전에는 처리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승낙은 이게 청약이고 청약이죠. 그다음에 이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 상대방이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예요. 이건 너 살랬을 때, 내가 산다고.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는 자유예요. 뭐 하든 말든. 근데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 의사표시한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너 이거 살래? 사목에 또 생각해보고 요거 다음 주까지 답을 달라. 그럼 그날까지 해야 돼. 만약에 혹시 그날까지 못한다 그러면 연락을 해야 되지. 아니면 그 하루 뒤에 했다?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도달주의입니다.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돼. 민법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데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 자, 격지자 간이란 말은 뭐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안 들어보세요. 아니, 미국에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이 돼. 그러면 격지자가 아니고 대하자가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와이파이나
5G나 LTE가 터지지 않아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뭐 격지저안 돼.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원하는 관계에 놓여 있느냐, 마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대화자가는 의사소통이 원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계약 성립, 이렇게 성립됐어. 그럼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냐, 이렇게 했을 때, 계약은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뭐 계약서 작성하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계약은 구두로 성립함이 원칙이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이거 살래? 사겠습니다. 이거 끝나요. 계약은 성립했어. 그 다음에 뭐만 남습니까? 이행하고 소멸이 남는 거죠.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합치가 하면 계약은 성립하고 그밖에 다른 형식도 필요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그럼 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야. 그럼 계약서를 왜 작성하냐?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증거 자료다. 계약서 작성은 후일 뭐 한다고요?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됐죠? 계약서 쓰는 건 증거 자료 때문에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하지만 일정한 경우 요식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 작성은 거래 사실과 내용의 왜곡함을 법적 분쟁 소재가 제기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증거 자료 된다 이런 거야.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고 이제 그 계약의 효력을 보세요. 효력. 그럼 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 대가적 의무를 지는데 이걸 대가적 의무를 우리 쌍무계약이랍니다. 쌍무계약. 이거 보세요. 얘는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고 아까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이해됐죠? 그걸 B는 A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서로 대가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 그다음에 재산상 재산상 출연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상 출연이란 말은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유상계약이다. 이 말이야. 무상이 아니. 알았죠? 음. 이런 효력이 계약. 특히 계약, 우리 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 매매 계약 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쌍무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동시이행의 항등. 네가 소유권을 안 넘겨주지, 난 대금을 안 주겠다. 네가 대금을 안 주면 나는 소유권을 못 주겠다. 동시에 하자.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유상계약에서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목적물을 제공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걸 하자 담보 책임이라 합니다. 하자. 이걸 하자 담보 책임이라 합니다. 누가 부담하냐 하면 매도인이 부담한다. 즉,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A가, 우리 A를 여기서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얘를 뭐라 그러냐. 이걸 매도인이라 그래. 얘는 사는 사람이지? 얘를 뭐라 그래? 매수인. 아파트를 사는데 하자 있는 아파트를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 아까 매도인, 우리 위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볼 겁니다.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 하자에 있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음, B에게 부담하는 책임. 이걸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 B는 물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B는 A에게 음, 대금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게 바로 하자담보책. 이해됐습니까? 음. 그래서 이걸 6개월이나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자담보책. 그 온전한 물건을 팔아라 이 말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쌍무계약 서로 대가를 부르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예요. 채무자. 이제 어 예를 들어서 갑, 갑이 이 배추를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상인이죠. 상인이 예, 매수했습니다.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배추를 이제 수확해서 이제 가져가야 돼. 누가 을이. 그런데 출하하기로 한 날짜에 출하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폭우가 내려서 어, 배추가 어떻게요? 다 소실되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 그 쌍무계야. 갑은 이 배추를 온전하게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돈을 줘야 되죠. 이게 서로 대가적인데 일방의 채무가, 그럼 보세요. 얘가 돈을 받고 이제 넘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얘가 우리 어떻게 이 배추를 가져가지 않았어. 출하를 안 했다 이 말이야. 오늘 내일 미루다. 그때 비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여기서 누구야? 채무자는 누구야? 여기서 이게 기준이 어떤 거에 채무자라면 이 배추 이행에 관해서 상대방 을이 갑에게 채무 이행을 주하지 못한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 거 무슨 계약에서만 가능하나? 이게 쌍무 계약에서 가능하다. 쌍무 계약에서. 이해됐죠? 네, 쌍무 계약에서. 음, 자, 그럼 무슨 우리 이제 성립하면서 이행 단계에서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행 소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멸을 하면 이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계약의 효력.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의 이제 해지와 해제가 나오는데요. 계약의 해지와 해지. 둘 다 단독행위라 했어. 단독행위. 여기서 이제. 해제, 해지. 왜 단독행위. 여기서 이제 또 요거 하나 저번에 말씀드렸죠. 취소는 이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하다가 취소 사유로 취소권자가 취소라는 의사 의사 표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게 바로 취소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소급한다. 거슬러 올라간다. 무효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무효해.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해제는, 해제는,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그 매매 계약 같은 건 딱 한 번 하잖아. EX, 매매 계약. 이런 건 한 번, 이랬어. 이럴 때 계약을 없던 걸로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럴 때는, 해제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소급합니다. 소급. 처음부터 통일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지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를 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뭐 정기 적금, 뭐 3년짜리, 그다음 뭐 보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3년짜리인데 3년 만기를 2년에 2년에 해지를 한다. 그럼 앞으로 앞으로 이제 남은 1년은 없는 것이 됨.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없는 거야. 장래효다. 장래효. 요거 기억합니다. 요거. 그럼 여러분들이 적금 깨러 왔을 때, 아, 이거 해지하러 왔어요. 해지하러 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해지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네. 요거 기억해요.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적었을 때 딱 스탑해놓고 딱 적으세요. 알았죠? 어차피 이거 제가 판서를 해야 되는데, 판서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타이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계약에 효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 쌍방이 해지 또는 계약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고 얘를 계약을 다른 말로 하면 법률 행위잖아. 법률 행위. 아,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구나. 아니면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 의사표시가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단독행위지. 이걸 뭐라 그래? 이게 형성권이지. 음, 여기서 했잖아. 어디서 했어? 여기서 했잖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 이런 것들. 이해됐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음,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이제 의사표시 단독권으로 이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잘 봐.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 아까 등기를 안 남겨주고 이 사람은 잔금을 안 줬을 때 이행을 안 했을 때 바로 계약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또는 이행의 제공 여건을 알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걸 채고라 합니다. 채고. 알려주는 거. 음. 그때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후에 해제를 할 수 있다. 바로 하는 게 아니야. 최고한 후에 그래도 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알았죠? 어. 이해하지 않아서 바로 해제하려면 사실 계약이 다 없어지는 거야. 사정을 봐줄 수가 없잖아. 그지? 예. 이런 해제는 일시적 계약이 나타나고 소급표가 있어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 나타나고 장래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수수가 있는데 계약금. 자, 우리 아까 이 위에 올라가 볼게요. 요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이행이 있는데 이행에서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B는 계약금을 10% 줍니다. 그래서 1억을 줍니다. 1억을 A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계약을 해제할 때, 이 계약을 해제할 때, 만약 계약을 해제할 때 A가 만 계약을 해제했다. 이럴 때는 어, 계약 계약금 배액을 줘야 되고 B가 해제할 때는 B는 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돼.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걸 사기로 해서 이제 계약금 10% 줬는데 누가 B가 줬죠? 근데 얘가 이 계약하기 싫어. 그럼 그 계약금 포기해야 돼. 얘는 얘가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으면 이거 어떻게 두 배로 줘야 돼. 이해됐지? 요거? 요거 기억합니다. 요거 다 아시죠? 소급표.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측이 누구야? 아까 B는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100을 상환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계약의 내용은 반사의 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반사의 질서 반하는 계약은 첩계약, 도박자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이게 계약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계약은 이거 완전 꽃입니다. 예. 너무 중요해. 지금 했던 거 다. 자, 그다음에 금전거래를 보시면 금전거래 소비대차가 있어요. 계약이네요. 예,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 소유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쌀을 한 가마니 주고 상대방은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을 반해서 약정하면서 하는 낙성계약이다. 이게 소비대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뭐 은행에 대출한다거나 아니면 친구의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쌀을 빌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소비대차 계약이다. 요거 기억합니다. 소비대차. 소비대차 계약 후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자를 갚지 않고 원금을 안 갚았다. 그럼 채무 불이행에서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갑니다. 이자의 내용에 포함된 소비대차의 경우에 이자에 관한 특약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자를 한다. 법정이자는 뭐 5% 정도 하겠죠. 예.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다는 증거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적 대응을 할 근거가 됩니다. 돈을 갚은 사람은 친구에게 또 뭘 할 수 있냐면 영수증. 차용증은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써주는 거고 영수증은 어떻게 해요? 돈 갚은 사람이 채권자에게 내가 돈 갚았다는 걸 네가 증명해라. 난 이제 너한테 안 갚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이제 영수증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보증이에요, 보증. 그 보증은,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렸을 때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채권자가, 즉, 은행이나 이런 데가 채권을 확보한 방법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을 채권을 인적 담보하는 제도예요. 그 보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계약 시 보증인이
보증인이 갖게 될 채무의 상한액을 서면으로 미리 특정하지 않는 보증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연대 보증이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증 같은 경우는 보통 서주면 안 돼요. 알았죠? 네, 보증. 그다음에 이제 공증이 있는데 공증 이런 거 기억합니다. 개념 정도. 국민들이 거래와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고 권리를 실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증 사무를 줍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 정보를 공적인 장부로 증명하는 제도를 뭐라 그런다? 예, 요걸 우리가 공증이랍니다. 공증.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채무를 이해하는 방법이야. 이제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를 이해하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우리 돈 갚는 걸 뭐라 한다? 변제를 한다. 그래서 변제해야 할 사람은 채무자야. 채권자, 채무자. 아시겠죠? 예. 누가 갚아도 상관없는 채무일 때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가 자식 돈을 갚아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변제를 한다, 변제. 예, 채무 이행 방법은 변제. 그 다음에 대물 변제가 있어요. 대물 변제. 대물, 대신 물건을 갚는다. 아니, 돈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뭐야? 뭘로 갚는 거야? 땅으로 갚는 거야. 본래 급부와 가름 대신해서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실적 제공. 우리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계약. 아까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게 계약금 계약 있잖아요. 계약금. 계약금 실제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계약금 계약도 무슨 계약이냐면 요물계약이에요. 물건을 실제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하고 여기 대물 변제는 요물계약이다. 예, 물건을 필요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자 당사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상계가 있습니다. 상계.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빚이 있는데 마침 채권자도 채무자에 빚이 있는 경우 이를 서로 상쇄시킨다. 퉁친다. 상계하려면 각자의 빚을 모두 갚을 시기가 돼야 돼요.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두 갚을 시기가 된다. 이걸 상계 적상에 있어야 된다. 상계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가 서로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상계를 하면 각자의 빚을 X만큼 없어진다. 예. 그것도 계약이에요. 알았죠? 예.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큰일 날 뻔했네. 갑자기 저 계약이 왜 나와? 여기 있잖아. 이 상계는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야. 알았죠? 그러면, 뭐가 계약이냐? 여기에 이제, 대물변제 계약이고, 공탁이, 계약이다. 얘는 단독행위다. 이 공탁은, 생각해보세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예, 빌려줬는데, 네가 이제 돈을 갚으려고 가는데 얘가 도망다녀. 한 달 동안 도망다녀. 그래서 돈을 갚았어, 안 갚았어? 갚으려는데 얘가 돈을 안 받았잖아. 그럼 갚은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딱 만났어요. 너 한 달 동안 돈 안 갚았네? 막 이렇게 해서 거기 한 달 동안 이자까지 막 받던 거야. 나쁜 놈이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돈이 있으면 그냥 공탁소에 맡기면 얘에 대한 채권이 소멸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공탁이에요. 공탁. 요걸 우리가 변제 공탁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나 금전적 가치 있는 증서, 기타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이다. 자, 이러면 이제 변제 공탁, 채권이나 담보를 하기 위해서 보증 공탁. 종류가 이제 채권을 소멸하기 위해서 변제 공탁, 돈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 공탁, 그리고 집행 공탁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러한 공탁은 사채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러 갚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등 같이 수령 기피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해됐어요? 변제자가 가실 없이 계약상 권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돈을 갚을 방법을 공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채권자가 받겠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채무 이행 방법은 변제,
괴물변제, 상계, 그다음 공탁 그런 방법이 있다. 이해됐죠? 예, 그런 방법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 보증 서는 거, 그다음에 공증하는 거, 예, 이런 게 있다. 예,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구입한 경우가 있어요. 자, 상품 구매 계약의 취소가 있습니다. 아, 취소야 나네, 취소. 계약의 취소. 아, 취소는 아까 소급한다 했죠? 자, 계약의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이 행위시로 소급하는 해서 무효로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 표시를 말하고 있다. 무효로. 행위시로 소급해서 뭐 한다? 음,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왔다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취소권자의 의사 표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 추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사 기간인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해서 계약은 유효로 확정됩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인데 안 했어.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갔어. 그럴 때는 취소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유효로 확정됩니다.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그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냐?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미성년자 자신도 그래. 미성년자가 거래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엄마 아빠가 취소하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취소할 수도 있다. 계약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소비자의 사기, 강압, 그 기억합니다.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그 취소 사유를 기억합니다. 착오, 중요한 부분에 착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기나 강압, 강박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취소 사유구나. 그 다음에 계약의 철회, 철회는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거두어 드리는 거, 철회는 거두어 드린다. 청약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관련법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계약을 청약할 수 철회할 수 있다. 방문 판매 같은 경우는 14일 이래, 할부는 7일, 전자상거래 7일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 기억. 1477 알았죠? 이거 기억합니다. 취소 사유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음,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상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요. 제조물 책임법, PL이죠. 우리 PL이라고 그래요. 요거. 제조물의 결함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가실 없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제 그 전기밥솥을 이제 사가지고 밥을 했는데 터졌어요. 그 불이 타버렸어요. 그럼 전기밥솥값만 묻는 거 아니잖아. 뭐 어떻게? 근데 거기 이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이게 왜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불이 났는지 터졌는지 난 모르겠다. 난 정확한 제품을 만들었다. 그 입증은 네가 저랬을 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못해? 우리가 전문 용어를 모르잖아. 그래서 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있어. 이게 입증 책임의 전환이야.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과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조업자 측은 발생한 사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함을 입증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냐? 제조업자 측이 입증 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입증 책임자. 누가 진다? 제조업자 측이. 특히 또 이게 의료 서비스. 아유, 말이 많죠 이거. 의료 서비스 피해자 측에서 의료 과정에서 일반인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의료 행위 이전에 그 결과 원인이 될 만한 건강한 이상이 없다는 등과 같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적일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그 결과가 의료상 가실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은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이런 이제 입증을 하고 이렇게 예, 입증하는 경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도 의료진에게 오이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이 입증 전환. 보험 서비스. 이 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 계약자는 보험 청구를 받은 후 15일 이내 처리할 수 있다. 15일 이내 기하시고 77, 14, 77, 1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에 하지만 이거 이거만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이거 보험 계약인데 A가 누구냐면 보험자. 이거 우리가 보험 회사라 그래. 이해됐어? 이게 청약을 하는 거야. 누가 하냐? 보험 계약자가 B가 하는 거야. 그 누가 청약하냐면 이제 보험자가 약관을 써놓고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딱 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어. 그럼 뭐해? 승낙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보험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이 청약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최초 보험료. 일부는 아니면 전부를 내야 돼. 이렇게 해서 보험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이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고, 또 보험자란 말은 뭐냐? 바로, 보험회사를 말하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부동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했던 내용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했다가 다음에 시험 볼 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요. 오늘은 이제 테마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제생활과학법이라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매매 계약과 부동산,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